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8월 14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코스피가 0.88%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56%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 증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굉장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락이 한 차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게 되면은 미국장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또 일본 증시는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올랐는데 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르더라도 이게 미비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안 빠지고 오늘 많이 올라서 한 780까지, 783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이제 코스닥은 오늘에서야 거의 그 지난번 급락한 것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한 1% 정도만 오르면은 지난번 급락분을 다 만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시도는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미 메꾸고 더 올랐죠. 그리고 얘네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증시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예, 우리나라만 이래요.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예.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흐름도 그렇고. 자,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나면은 사실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도 하고 있고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이제 실적 시즌은 이제 마감이 되죠. 예, 그런데 아마도 이 실적의 움직임은 금요일까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 마감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시장의 색깔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을 어느 정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나스닥 중심, 특히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자, 우리나라 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답답하게 오르고 있죠. 예. 이게 오를 때 음봉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7만 8천 원, 7만 9천 원까지 가다 보면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이 좀 보이죠. 예.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장 초반에 크게 올랐다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거 역시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미국은 그냥 엄청나게 오르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거는 최근에 보시면 벌써 2, 30% 넘게 올랐거든요. 예. 이 90불까지 갔다가 뭐 120불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화학주나 신재생 쪽이 오늘 좋은 모습을 특히 많이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제약 바이오주는 이게 금리가 이제 또 실질 금리가 빠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예, 뭐 아주 안 좋은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을 때 못 올라오는 거는 사실 좀 아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죠. 예,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2차 전지는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반도체주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오르다 보니까 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AI 거품론 막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은 또 실적을 보자면 또 반도체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많이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주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어제 반도체주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 내년도에도 HBM이 아니라 일반 D램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50% 이상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분기에 10조 원을 벌었거든요. 예. 근데 뭐 아직 내년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더 벌 건데 만약에 뭐 하반기에 10조 넘어서 한 25조, 26조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하고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40조, 총 40조 이상 기록을 하게 된다라면은 내년에는 60조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대부분이 레거시 제품이 많아요. HBM 별로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라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마진이 높은 HBM도 잘하지만 나머지는 다 레거시 제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년도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4, 50%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안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다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를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보시면은 이 중소형주 중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 기업들, 특히 오늘 보시면은 이 월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18억이나 나오면서 상당히 좋게 나와가지고 오늘 급등을 했고요. 이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원래 안 좋았는데 정말 좋게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ENF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이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 대신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종목들이 빠지고 있느냐? 지금 보게 되면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간 시장을 리드를 했었던 종목들이 대거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주가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죠. 원래는 이제 이쪽이 실적이 좋아야 좋은 종목들인데 요새 실적이 다 엉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안 좋아서 빠지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 대신에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있고, 식품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라면주 대표주인 삼양식품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에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안 좋으면 더 빠질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려고 하고, 좋든 안 좋든 빠지고, 그러나 바닥권에 있고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일단은 오르고 보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이런 종목들은
약간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 바닥권에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자, 그 중에 대표 종목이 반도체와 2차 전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을 뺏기면서 이렇게 숫자가 좋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부진하고요. 그리고 변압기 쪽도 실적이 좋은데 움직임이 별로예요. 예, 뭐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더라도 많이 올랐었던 종목 중에 조정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도 못 오르는구나. 그런데 많이 빠진 종목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급등이 나오고 안 좋더라도 올라가더라. 그럼 시장의 색깔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폭 가대주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정말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찌됐든 불안불안 시장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대왕골에 관련된 종목이 사실 오전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재건 관련된 종목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좀 상승분을 내뱉었는데 뭐 어찌됐든 이런 테마성 종목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도 관심 있게 보되 많이 빠졌을 때만 관심을 꼭 갖자. 예,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애들이 올라오면 바이오는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게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니까 자, 이런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이제 가져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주춤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주춤해진 종목들도 몇 개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어찌됐든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주춤거리고 그리고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같은 애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위로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매물이 있으면은 걔네들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이렇게 모멘텀이 있고 좋게 보는 쪽은 요 위에 있는 종목들 중심이고 그리고 대형주들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자, 이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굳이 또 뽑자면은 그나마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 이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 에이프로젠 이게 다 CDMO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뭐 바이넥스나 ST팜 이런 종목들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대형주는 SK 바이오팜까지 포함할게요. 얘가 추이가 요새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반등이 급락하기 전 그 수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어가는 영역이 이제 요 사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쫓아가시면은 자꾸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날, 그러니까는 어제 같은 날이 기회에 있던 거죠. 어제 같은 날 딱 사놨으면 오늘 아침부터 수익이 크게 나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1번 문자 주시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급등주도 말씀을 좀 드리고 매매하는 방법이라던가 리밸런싱을 통해서 손실 계좌를 수익 계좌로 바꾸는 방법 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숫자 1번 문자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